옛날 옛적 머나먼 땅에 아주 슬픈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죠. 그 마녀는 아이가 있다면 마녀의 은밀한 비밀과 힘을 모두 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마녀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첫 번째 여자아이는 자신이 키워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납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악한 마법이 온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마녀가 사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일을 하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엄청난 소식에 놀라게 되었죠. 부인이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부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젊은 부인은 큰 병에 걸렸죠. 그녀는 날마다 헬스케져 가기 시작했어요. 만약 부인이 낫지 않는다면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온갖 약과 몸에 좋다는 약재를 써봤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의사는 남편에게 부인을 낫게 할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말했어요. 사악한 마녀에게 특별한 약효가 있는 약재가 있어요. 그 마녀한테 도움을 청해보세요. 남편은 엄청난 용기를 내어 마녀의 성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곤 곧장 문을 두드렸죠. 겁도 없이 나의 성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다니 분명히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겠지. 제 아내가 위중한 상태인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당신에게 아주 약효가 좋은 약재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왜 내가 널 도와야 하지?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당장 아내를 치료하지 않으면 아이도 함께 잃게 될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자 마녀는 마음을 바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요. 정 그렇다면 도와주도록 하지. 마녀는 남편에게 약초를 건네주었어요. 매일 자네 부인에게 이 약초 잎사귀를 한 조각씩 먹이겠네. 그러면 차도가 보일 거야. 남편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왔죠. 그의 부인은 매일 약초 잎사귀를 하나씩 먹었어요. 정말로 점점 좋아졌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녀가 준 약초는 며칠 만에 동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젊은 부인의 병은 다시 심해졌죠.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증세가 나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마녀 성문을 다시 한번 두드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마녀는 그가 돌아올 걸 알고 있었지요. 여기 자네 부인을 낫게 했던 약초의 씨앗이니 이걸 정원에 심으면 된다네. 그러면 자넨 자네 부인과 아이를 살릴 수 있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자네 아내가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게 줘야 해. 내 아이를? 그건 절대 안 돼요. 마음대로 하게나. 마녀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자는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부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젊은 부인은 더 상태가 나빠졌어요. 이젠 아기마저 위험하게 되었죠. 남편은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가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인과 아이 모두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더구나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부인과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마녀의 성으로 향했어요. 그는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약초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는 그 씨앗들을 심었고 금세 자라났어요. 남편이 자라난 약초 잎사귀들을 부인에게 먹이자 점점 부인의 상태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완전히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았지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같은 날 왕의 궁전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여왕이 왕자를 낳자 왕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왕자는 장차 왕의 뒤를 이어 나라를 이끌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왕과 왕비를 매우 존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두 아기들이 만날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죠. 남편과 아내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로 그날 마녀가 찾아와서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부부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우리 아가. 이 아이는 이제 내가 맡아서 잘 키울 테니 너무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라푼젤이야. 마녀는 아이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 성은 깊은 숲에 숨겨져 있었죠. 마녀는 성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아이가 있는 요람을 내려놓았어요. 라푼젤, 내 어여쁜 아가. 시간이 흘러 마녀를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자란 라푼젤은 이 성에서 계속해서 살았어요. 라푼젤은 낮 동안에는 성에서 내려와 앞들에서 놀기도 했지만 저녁 시간에는 성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금발을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긴 머리를 빗겨주었죠. 이 작은 소녀 또한 마녀의 빗질을 좋아했어요. 몇 년이 흐르고 라푼젤은 어느덧 자라서 숙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성으로 돌아온 마녀는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나의 딸아,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그녀의 머리는 이제 성 바닥까지 닿을 수가 있었죠. 너무 좋구나. 마녀는 성의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계단 끝에 서서 마법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러자 갑자기 계단들이 흔들리며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주문도 다시는 이 계단들을 만들지 못할 거야. 다시는. 호기심에 무슨 일인지 모두 지켜본 라푼젤은 다시는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녀는 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으로 성 밖으로 내려왔고 저녁에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매달려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라푼젤, 나의 딸아,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 마녀의 목소리를 들은 라푼젤은 황금 머리카락을 내렸어요.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잡고 성 위로 올라왔죠. 엄마, 왜 저를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죠?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하지만 바깥 세상이 무서워 널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날 이후 라푼젤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거나 새들과 이야기를 하며 지냈어요. 왕의 궁전 이야기로 잠깐 가볼까요? 라푼젤과 같은 날에 태어났던 왕자도 역시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이젠 늙고 병든 왕은 자신의 아들인 왕자에게 그의 왕관을 물려주고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여 손주를 낳기를 바랐어요. 많은 공주님들이 성을 방문했지만 왕자는 그가 사랑할 신부감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왕자는 그의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어요. 마침내 라푼젤이 사는 성이 있는 숲에 도착했을 때 왕자는 부하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껏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숲이야. 숲을 가로질러 가면 아마도 지름길이 있을 거야. 왕자님, 이 숲은 마법의 숲이에요. 여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아마 그냥 소문일 뿐일 거야.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왕자와 그의 부하는 그 마법의 숲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상당히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의 부하는 무척 불안해했어요. 그들이 숲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라푼젤이 있는 성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라푼젤의 노래소리를 들었지요. 라라라 라라라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군.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왕자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발견했어요. 그리곤 곧 그는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마녀가 나타나서 라푼젤에게 소리쳤어요. 너의 그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게 내려다오. 마녀가 소리치는 것을 듣자 라푼젤은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마녀는 여느 때처럼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갔죠. 그래, 이름이 라푼젤이군. 왕자는 얼마 동안 성 주변을 돌아보면서 라푼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마녀는 매일매일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왔고 밤이 되면 다시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 나에 따라 너의 황금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결국 왕자는 용기를 내어 어느 날 마녀가 없는 틈을 타 성으로 다가갔고 라푼젤을 불렀어요. 라푼젤! 라푼젤! 처음으로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누구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요. 성 아래에는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한 청년이 보였어요. 누구신가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죠? 나는 이 왕국의 왕자요.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싶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서 돌아가세요.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할게요. 그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소. 그럴 수 없어요. 계단이 없는걸요. 그때 마침 라푼젤은 그녀의 어머니가 성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어요. 저기요, 여기서 어서 나가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보면 안 된다고요. 왕자는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어요. 마녀가 성에 도착해서 소리쳤어요. 여느 때처럼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내렸고 마녀는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왕자는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되었죠. 왕자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안 라푼젤은 황금빛 머리카락을 성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몹시 흥분되었어요. 그녀는 마녀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마침내 그 왕자가 바로 그녀 앞에 도착했어요. 왜 어머니가 이런 감옥 같은 성에 가둬놓는 거죠? 어머니는 제게 바깥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저를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이런 곳에 가둬놓죠? 네, 세상은 위험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운 것들도 분명 넘쳐나요. 라푼젤은 왕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더구나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알아가는 건 그녀가 정말로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마침내 라푼젤은 왕자님과 함께 달아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마녀가 성으로 돌아왔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마녀를 위해 성 밑으로 내려와 있었죠. 라푼젤이 내가 오는 걸 봤어. 알아서 머리카락을 내려줬네. 성으로 올라간 마녀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은 잘라져 금속 조각으로 묶여 있었어요. 라푼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제야 마녀는 라푼젤이 달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푼젤은 그녀의 머리를 직접 잘라 금속 조각에 단단히 매단 채 왕자와 함께 자신의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잡고 성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거지요. 라푼젤! 네가 감히 날 배신하다니! 그 사이 왕자와 라푼젤은 그렇게 마법의 숲을 떠났어요. 사실 숲이 마법에 걸렸다는 것은 마녀가 지어낸 것이었죠. 왜냐하면 마녀는 아무도 라푼젤을 찾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라푼젤과 왕자는 마침내 성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라푼젤을 왕과 왕비님께 데려갔어요. 왕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아버지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약초를 먹고 건강해지셨단다. 그걸 무엇이라 불렀더라? 그래 맞아.
라푼젤. 라푼젤? 왕자는 왕과 왕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왕은 왕자에게 한 늙은 부부가 약초를 왕에게 가져다 주었고 악한 마녀가 그들의 딸이 태어난 날 약초의 대가로 딸을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왕자와 라푼젤은 늙은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부인은 황금 머리카락의 소녀를 보자 빼앗겼던 그녀의 소중한 딸 라푼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내 딸아, 내 딸, 내가 너를 결국 찾았구나. 그동안의 진실을 모두 들은 라푼젤은 이제 정말로 진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 뒤 라푼젤과 왕자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성에 갇힌 마녀는 어떻게 됐냐고요? 왕은 그 마녀를 잡아들였고 성 꼭대기에 가둬버렸어요. 마녀가 달아나지 못하게 군사들에게 그 성을 지키게 했어요. 그녀의 마법뿐만 아니라 커다란 비밀까지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옛날에 머나먼 어느 곳에 아름다운 성이 있었지요. 이 멋진 성에는 정말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답니다. 그녀는 바로 천조각으로 피를 닦으면서 잠시 소원을 빌었어요. 여자아이를 갖고 싶어요. 눈처럼 하얀 피부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요. 그리고 어느 날 착한 그 여왕의 소원은 이루어졌답니다. 그녀는 여자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착한 왕비는 병에 걸렸고 곧 죽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그 왕은 나이가 들었고 급속도로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았어요. 그 새로운 여왕은 아름다웠지만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녀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심했어요. 매일 그 여왕은 마법 거울을 들여다보며 질문했지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마법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대답을 들은 여왕은 무척 행복했지요. 사악한 여왕이 온 이후로 성 안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악행이 궁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은 성으로부터 머나먼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사악한 여왕은 왕이 가버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해했답니다. 수년이 흐르고 백설공주는 자라서 아름다운 승려가 되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왕자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서 있던 강 위에 비친 백설공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곧바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머리 위에 새들만 논일 뿐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여왕은 마법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이 대답했지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여왕은 마법 거울의 대답을 듣고 무척 분노했어요. 그녀는 바로 사냥꾼을 불러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지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 군인은 백설공주를 여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어서 오렴, 백설공주. 아무래도 성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지?
숲으로 가서 신선한 공기 좀 쐬고 오렴. 걱정 마라. 믿음직한 사냥꾼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그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여왕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그 사냥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백설공주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궁전에 얼씬도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해가 지자 그는 그녀를 숲속에 남겨두고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어두운 숲속에 혼자 남겨져 무서웠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서 울다가 잠들게 되었답니다. 아침이 되자 백설공주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지요. 이 동물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에게 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은 그들만큼 작고 귀여운 집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백설공주는 조금 망설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 물건들은 모두 너무 작고 온통 더러웠어요. 백설공주는 누구의 집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라도 돕기로 했죠. 그녀가 집을 모두 치우고 나니 아주 깨끗해졌어요. 백설공주는 작고 귀여운 도구로 요리를 했고 먹을 것을 만들었답니다. 이곳의 모든 물건은 아주 작았어요. 침대도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무척 피곤했던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잠들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곳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 같아 침대를 모아놓고 누워 곧이어 잠들어 버렸답니다. 저녁이 되자 이 사랑스러운 집의 집주인인 7명의 난쟁이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무척 놀랐답니다.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게다가 맛있는 냄새도 났고요. 클럼지는 스프를 먹고 싶었지만 서투른 나머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에이스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지요.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누가 이걸 다 한 거지? 일단 잠을 자고 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라며 레이지가 하품을 했어요. 7 난쟁이는 모두 계단을 올랐어요.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껏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그들의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기척을 느낀 백설공주는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던 7 난쟁이의 14개 눈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은 백설공주예요. 불쾌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것 같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겠죠. 에이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소개하기 시작했지요. 우리는 7 난장이. 얘는 졸리, 앵그리, 클럼지, 슬럼피, 레드. 나는 에이스. 그리고 얘는 슬리피. 백설공주는 7명의 재미있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무척 행복했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었어요. 7 난쟁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슬퍼했지요. 그들은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말해 주었어요. 7 난쟁이와 함께 살게 된 백설공주는 그들을 항상 도와주었지요. 그들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여왕이 마법 거울에게 또 같은 질문을 하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 거울의 대답은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여왕님이 아니에요.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답니다. 그 여왕은 백설공주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그녀는 그 사냥꾼이 가져다준 심장이 사슴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왕은 자신이 직접 백설공주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곱 난쟁이의 집에 즐거운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일하러 가는 일곱 난쟁이의 뺨에 키스하며 배웅을 해줬지요. 말한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집에 없을 때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요, 에이스. 하지만 늦지 마세요. 알았죠? 백설공주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난쟁이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누구세요? 에이스, 당신이에요? 문 밖에서 늙은 여자가 말했지요. 해치지 않아요. 문을 열어줘요. 백설공주가 구멍을 통해 보니 문 밖에는 불쌍해 보이는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서 곧 문을 열어주었지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군요. 나는 지나가던 늙은이에요. 수프 한 그릇만 주면 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백설공주는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수프 한 그릇을 주었어요. 고마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 대신에 가장 맛있는 최고급 사과를 드리리다. 한 입만 먹어도 천상의 맛이 느껴질 거요. 백설공주는 호기심에 한 입 가득 사과를 베어 먹었지요. 그러자 바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악한 여왕이 할머니로 변장했던 거예요. 그 사과는 천상의 맛은커녕 독이 가득 든 사과여서 한 입이면 백설공주를 잠들도록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 때문에 백설공주는 깨어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는 백설공주가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에이스는 한 입 베어진 사과를 발견했지요. 이 사과는 독이 든 게 틀림없어. 그 여왕의 짓이야. 백설공주는 잠들어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답니다. 난쟁이들은 그들의 소중한 보물로 만든 유리관에 그녀를 뉘었어요. 그리곤 숲의 모든 친구들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언덕 꼭대기에 두었지요. 하루는 왕자가 백설공주가 잠든 숲으로 갔어요. 백설공주의 친구들은 그를 백설공주가 잠든 유리관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그 왕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가 예전에 봤던 강물에 비친 그 아름다운 공주였지요. 꿈속에서도 봤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는 유리관을 열고 백설공주에게 키스했지요. 그러자 그 순간 백설공주와 왕자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저주를 풀고 마침내 그녀를 깨어나게 하였답니다. 그때 마침 백설공주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된 왕이 마법 거울을 깨부수고 그 사악한 여왕을 궁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침내 백설공주는 궁전으로 돌아와 아빠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백설공주와 그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과 백설공주, 왕자, 그리고 일곱 난쟁이들은 모두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